네, 안녕하세요. 네, 방인총 회사입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네, 네, 그러면 2023년도 텍스 보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2022년도 세금 보고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월요일부터 IRS에서 이제 e-파일링을 이제 받기를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데드라인은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큰 스톰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 우리가 이제 피마에서 지정한 그런 재난 지역들 같은 경우,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그런 캘리포니아의 이런 그런 지역들은 이제 4월 15일이 아니라 4월 18일이 아니라 5월 15일까지 데드라인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리노이나 뭐 나머지 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월 18일이 데드라인입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보고 안 해도 돼. 우리는 해외에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은 이제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외 거주하신 분들은 6월 15일까지, 그러니까 4월 15일에서 2주, 2달이 더 이게 자동 연장이 돼서 6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11만 2천 불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보고를 하되 그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없으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보고는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세금 보고를 6월 15일까지 진행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시면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6개월 연장 신청이 되기 때문에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코퍼레이션이나 LLC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보고 데드라인이 3월 15일인데 이제 이 3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이 되면 이제 9월 15일이 데드라인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큰 대기업 이런 기업들, 이렇게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이 데드라인인데 연장 신청하게 되면 10월 15일이 데드라인, 연장 신청 데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세금보고 기간에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연장 신청을 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페이먼이 연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추정치 세금은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추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전년도 세금 보고를 보시고 전년도 세금 보고에 100% 또는 110% 또는 120%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납을 하시면은 연장 신청을 했었더라도 페이먼을 안 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비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장 신청만 하고 페이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연장 신청 데드라인 때 세금 보고를 하실 때 페널티나 이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사실은 지난 2년 팬데믹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트라이얼리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리베이트라든지 스티무러스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팬데믹도 다 끝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1년 이전의 세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크레딧이라든지 텍스 크레딧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환불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또는 세금을 지금까지 납부 안 하셨는데 납부를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세금 보고를 또 파일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스티무러스 책을 못 받으신 분들, 스티무러스 책을 클레임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득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시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세금 보고를 막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픈되자마자 막. 왜냐하면은 늦게
이 파일하면은 그 세금 보고를 파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환불이 늦어질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 IRS에서 시스템을 오픈하자마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사실 지금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세금 보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 그 기간을 동일 그 피리어드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굳이 이렇게 그 전년도처럼 이렇게 러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변화들이 그런 소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표준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그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표준공제 같은 부분 조정이 됐는데 작년보다 한 800불 정도 증가해서 부부 합산 보고시는 그 25,900불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의 경우에는 400불이 증가해서 12,950불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이제 그 보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19,400불로 그 표준공제가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표준공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트럼프 세제 개혁 이전에는 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 이전에는 사실은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를 내고 모기지를 내면 그 표준공제보다는 항목별 공제를 했을 때 훨씬 이익이었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많이 하셨는데 트럼프 세제 개혁 이후로 이 표준공제 금액이 굉장히 커지면서 항목별 공제를 하시는 납세자분들의 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납세자분들은 전 그 납세자의 한 5% 정도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한 60% 정도의 납세자분들이 항목별 공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 5% 정도뿐이 이제 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공제 증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95%의 납세자분들은 표준공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준공제 금액의 증가가 우리 이제 그 세금 보고에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뭐 큰 금액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800불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텍스 브레킷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뭐 10%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12%, 또 어떤 소득 기간은 22%.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그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율 구간이 10%, 12%, 그 다음에 22%, 24%, 그 다음에 32%, 35%, 최고 세율은 이제 37%입니다. 그래서 37% 해당되는 그 최고 세율 기간은 부부 합산 보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647,852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7%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소득 금액은 그 구간별 소득 금액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낮은 소득 구간에서 약 1,000불에서 2,3,000불이 증가를 했고 높은 세율 기간에서는 거의 한 10,000에서 20,000불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득 이 구간 소득 이 금액들이 구간별 소득 금액들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조금 더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랑 올해 비교했을 때 환불에 지금 세금 환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일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추가 차일드 크레딧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미만일 경우에는 약 한 3,000불, 자녀 한 명당 3,000불, 두 명일 경우 6,000불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지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6세 미만일 경우에는 3,600불까지 그 차일드 한 명당 이런 텍스 크레딧 적용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지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팬데믹 전에는 차일드 한 명당 2,000불씩 텍스 크레딧을 줬거든요. 원래는 1,000불이었는데 뭐 트럼프 세제 개혁하면서 2,000불까지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차일드 한 명당 텍스 크레딧이 2,000불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환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 3,000불을 적용을 해줬는데 올해는 그게 17세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그 스티뮬러스 책 한 분당 우리가 1,400불씩 지급이 됐는데 이거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받으셔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22년 세금보고에는 반영이 불가능하고 그 전년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파일을 하거나 전년도 세금보고를 통해서 클레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런 우리가 이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올해는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hild Independent Expense Credit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할 때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데이케어나 이런 데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데 이렇게 차일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익스펜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20에서 35%를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받았고 원래는 이제 이 크레딧은 세금을 줄여주고 환불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1대1로 줄여주지만은 만약에 세금 낼 게 없었으면은 이제 환불이 되진 않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환불까지도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이제 이 부분도 올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이 한 명당 한 1,050불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경우 1,050불, 그 다음에 아이 2명일 경우에는 2,100불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환불이 그러니까 리펀더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줄여주지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펀드를 해줬는데 올해는 리펀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환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 팬데믹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다. 이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혜택을 누려다가 없어지면 이거 굉장히 큰 내가 잃어버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잃어버린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정부에서 줬던 혜택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한테 주는 이제 EIC라고 그러죠. 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이 없더라도 최대 금액을 정해서 환불을 해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더라도 EIC를 최대 1,500불까지 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그 금액이 560불로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네이션 같은 경우 비영리 단체에 우리가 도네이션을 했을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공제를 해줬거든요. 최대 싱글일 때 300불, 부부일 경우에는 600불까지. 근데 이것도 없어지고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2017년 트럼프 세제 개혁 이후로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이 5% 정도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항목별 공제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도네이션을 했을 경우 사실은 이 혜택을 이제 못 받으시는 납세자들이 좀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올해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또 이것도 그러니까 줬던 혜택을 뺏어가는 건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SALT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SALT가 이제 State and Local Tax를 줄여서 우리가 이제 SALT라 그러는데 2017년 18년 트럼프 세적 개혁 때문에 이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많은 납세자들이 집을 사고 집에서 나오는 집 때문에 발생하는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를 공제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제를 극대화하고 세금을 줄였는데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인해서
표준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그 항목별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한을 시켜버렸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테이트 로컬 텍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정부에 납부하는 주 소득세, 그 다음에 또 그 주나 또 카운티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이 재산세를 합산해가지고 10,000불까지 뿐이 공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리밋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재산세가 높은 많은 주들이 혜택이 없어진 거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우연찮게 그런 주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우리가 블루스테이트, 흔히 말하는 일리노이주나 그 다음에 뭐 동부에 있는 뭐 뉴욕, 뉴저지주, 뭐 커네리컷주, 그 다음에 서부에 있는 그런 주들, 이런 주들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높은데 그동안은 재산세가 높더라도 세금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런 세금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에 거주하시는 그 납세자분들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켜가기 위해서 많은 주들이 머리를 쓰다가 이 그 PT라는 텍스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텍스냐면 Pass-through Annuity 텍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한인분들도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우리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뭐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런 그 S 코퍼레이션이나 LLC, 우리가 이걸 pass-through entity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그 비즈니스 형태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세금이 없고 회사에서 발생한 그 모든 이익이 pass-through, 그러니까 개인한테 흘러 들어와서 세금은 개인의 차원에서 한 번만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pass-through entity라고 그러는데 그 지금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사에서 세금이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개인으로 흘러 들어와서 개인에서 한 번 세금이 정산이 되고 세금도 개인에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이 PT 텍스는 주정부 인컴 텍스를 내 개인의 주정부 인컴 텍스를 내 비즈니스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텍스를 내게 되면 연방정부 세금 보고할 때는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그 내 개인 세금복으로 흘러 들어오는 과세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과세 소득을 줄여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 주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항목별 공제를 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거를 우회해가지고 회사에서 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2025년까지 해당이 되고 이거를 하기로 원하실 때는 매년 일렉션을 하셔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회계사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저 PT 텍스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은 회계사님께서 어레인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되는 일리노이의 그 개인 그 소득세를 개인에서 내지 않고 회사를 통해서 내고 회사 세금보호시 공제를 받고 그러면 회사 과세 소득이 줄어들고 그게 개인으로 흘러 들어와서 적은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사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이거는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개인들은 안 되고 반드시 그 스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PT 텍스를 지금 하고 있는 주들이 뭐 알라바마, 애리조나, 뭐 알칸사,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루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그다음에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뭐 일리노이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들이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주들은 이거를 그냥 퍼머넌하게 영구적으로 우리 이걸 하겠다라고 정한 주도 있고 어떤 주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만 해보겠다는 주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이제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뭐 장비나 무슨 뭐 이퀴먼트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사업체의 어떤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이런 비용들을 원래는 뭐 5년이나 10년, 15년에 나눠서 5년, 7년, 뭐 15년에 나눠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일렉션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해에. 근데 이제 그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한시적으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안 받아줬었는데 한시적으로 그 팬데믹 때 하게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우리가 NOL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Net Operating Loss라 그래가지고 2월 결성금이라고 그러거든요. 회사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음 연도로 캐리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는 상계에서 내세금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이 금액을 10만 불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불 손실을 받았더라도 올해 작년에 100만 불 손실이 일어나고 올해 100만 불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그 상계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한시적으로 일리노이는 이게 10만 불까지뿐이 상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한 손실이 2월 결성금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물론 2024년이 지나면 다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C 코퍼레이션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C 코퍼레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년도에 손실이 충분히 있으니까 올해 우리 회사 세금 낼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연방적 차원에서는 맞는데 주정부 차원에서는 그 작년에 손실이 나고 올해 이익이 났으면은 10만 불까지뿐이 그 2월 결성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계사님들과 그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까지는 이제 학자금 융자가 탕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고용주가 이제 그 인플로이 어떤 들을 리텐션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고용주가 학자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과세 이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 부분도 5,350불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고용주가 학갑이 그 학자금 융자를 이제 대신 뭐 납부를 해줬을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텍스 리턴은 다시 또 작아지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데 저쪽에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컨센서스 뭐냐면 예. 그 팬데믹 기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그 돈을 아직도 다 못 쓰고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왜냐하면은 그 돈을 다 소진이 됐었으면 지금 경기가 리세션으로 더 들어갔을 텐데 지금 그 돈을 납세자들이 여전히 세이빙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그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심한 이 불경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리세션이 연착륙될 거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그 풀었던 돈들이 다 회수가 안 된 상태고 많은 납세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조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가 조금 더 이렇게 둔화가 돼야 되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추가로 더 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주머니를 좀 더 납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지 팁을 좀 주십시오. 네,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W2 그다음에 1099로 돼 있는 모든 폼들은 이제 이게 이제 1월 30일이나 뭐 2월 중으로 받으실 텐데 그걸 보관하고 그걸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회계사님들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99 같은 경우는 뭐 1099 INT 같은 경우는 거기 INT가 붙는 거는 이제 인트레스트 약자거든요. 1년 동안 내가 저축해놨던 그 자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은행에서 정산해서 주는 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099 DIV 같은 경우는 이제 디비든의 약자여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식에 배당이 있었을 때 그 배당 소득을 정산해가지고 이제 보내온 폼이고 그 다음에 뭐 1099B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 주식에서 이제 양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거를 정산해서 그거를 이제 주는 폼이거든요. 그래서 1099로 시작되는 모든 폼들은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1098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이자 모기지 이자는 아까 항목별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회사에서 그걸 정산해서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99K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다 이제 현금보다는 크레딧 카드로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크레딧 카드를 프로세스 해줬던 그 3자 회사가 우리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정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비즈니스 오너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제 크레딧 카 내가 실제 회사의 매출이랑 109K에 찍힌 매출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캐시 현금으로 받은 매출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109K에는 크레딧 카드로 받은 매출만 찍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9K를 받으시면은 내가 실제 장부상에 기재된 매출과 뭐 그 POS 시스템의 찍힌 그런 매출과 비교를 해보시고 매출에 이상은 없는지, 뭐 매출이 과소 계상되거나 뭐 과대 계상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비영리 단체에 뭐 교회나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 도네이션 했던 그런 금액들이나 자료 편지들을 꼭 이제 모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디펜 컨트랙터로 뭐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요즘 자택근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택근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뭐 내가 집에서 일정 그 방을 내가 자택근무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방이 얼마나 스퀘어풋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이 방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로 사용한 포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외에도 내가 이제 그 회사 때문에 뭐 내가 인디펜 컨트랙터 일을 하면서 출장을 갔는데 내 차를 운전해서 출장을 갔는데 회사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림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도 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팅을 했다든지 미팅을 하거나 뭐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뭐 식사 같은 경우도 올해는 100% 공제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50%만 공제됐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 때 이제 그런 그 식당이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까지 100%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100% 공제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모아 놓으시면 좋죠. 그런 것도 모아 놓으시고, 또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비즈니스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 뭐 리시트, 인보이스 이런 것들을 꼭 모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 공소시효가 3년이긴 하지만 그 감사 공소시효가 3년이긴 하지만 3년 지났다 해서 다 버리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감사의 어떤 그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최대 뭐 7년, 10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스몰 비즈니스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미니멈 7년 정도는 그 모든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어순하기보다는 이제 본인 담당 회계사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좀 문의가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드바이스 받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온라인 텍스 보고들을 많이들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회계사 분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좀 세금 보고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리턴 받기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거죠? 온라인 세금 보고 이제 온라인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또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인지를 하시면 온라인 그러니까 내 세금 보고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W2나 뭐 1099 정도 있다 그러면 온라인 세금 보고 충분하시고요. 굳이 이제 회계사님한테 안 맡기셔도 충분히 온라인 그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인디펜 컨트랙터로 해가지고 뭐 집의 일부 비용을 뭐 공제한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물론 온라인 소프트웨어들이 충분히 그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충분히 핸들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레이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제할 수 있느냐나 이 비용을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 이런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좀 복잡한다고 느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사님들 전문가나 회계사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W2만 받고 뭐 은행 이자 소득 있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하다 그러면은
그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네. 세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클로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세금은 이제 재분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분배. 우리가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경영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버는 거고 네. 이제 경제학은 돈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은 사실은 경제학 쪽에 가깝죠.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신자유주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자본이 어떤 특정 회사나 개인이나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여서 이거를 재분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재분배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 어떤 안전망을 확충해주고, 이게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재분배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분배 수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튼 축소 보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텍스도 안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려고 보니까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텍스를 너무 안 내시다 보니까 은퇴했을 때 베네핏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생활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 은퇴를 1, 2년, 2, 3년 정도 더 딜레이 시키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세금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그런 세금을 내고 오셨다 그러면 은퇴했을 때 그게 충분한 자기의 안전망이 되는데 이게 세금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그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를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재분배 과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환불 금액이 좀 줄어들 겁니다. 아니면은 전년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됐는데 올해는 또 내야 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내가 조금 세금 보고 자료를 봤는데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그 연장 신청 시 예납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예납을 안 하시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그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올해 이제 불행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받았던 그런 혜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환불 금액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계획을 하시잖아요. 세금 이번에 환불 받으면 뭣도 사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계획들을 짤 때 올해 조금 이게 감소된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셔야지 나중에 실제 세금 보고 환불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실망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전문가분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토끼의 해인데 다시 소망하시는 그런 토끼들 다 잡으시는 그런 풍성한 그 개매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